인천시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또 거기 관련된 어떤 그 신규 취업자라든가 또 기술 인력들이 뿌리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취업을 꺼려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경력 형성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원하고, 또 고용 누수 허리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서 근로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로가 이제 중요한데요. 기업의 이제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 개척단도 운영하고, 또 해외 전시회 또 참가 지원, 또 시장 조사라든가 바이오 발굴 지원을 위한 수출 컨설팅 지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틀로 보면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삼성 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세계 인류의 그 바이오 시밀러 제작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과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삼성 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에 공급하는 원부자재가 인천 지역에 생산되어서 공급될 수 있는 어떤 체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두 기업과 협업을 해서 작년 10월경에는 이제 양 기업이 인천 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이 이런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연구개발 해나가자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천시의 정책을 다 포괄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R&D와 마케팅, 또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회자되는 것이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의 대내적인 어려움이고 굉장히 경제 환경을 악화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또 산업계와 또 관과 또 연구기관, 대학과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어찌 보면 이런 차제에 일본의 의존도를 좀 탈피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어떤 토론회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발전 그런 것을 통하고, 또 말씀해 주신 여러 이런 고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다 수렴을 해서 갑자기 정책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반영을 하고 좀 더 우리 인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무 산업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건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강화에 지금 7군데 아마 양성 7군데인가요? 강화에 지금 2군데입니까? 네, 한 군데가 지금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군데가 양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소미의 현안이 과제인데 거기 갔다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우리 교수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산학연 컨트롤센터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의 시책 내용에 대해서 관심단체인 경실련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경실련의 김성삼 청년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소개받은 인천 경실련의 사무실장을 맡고 있는 김호입니다. 인천시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진행이 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체감하는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 인천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해서 현장에 있는 기업
일들을 지원하고 싶어도 현재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얼마나 행정에서 그러니까 지방 행정에서 현장 기업인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편으로는 봐야 됩니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중앙 정부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방 정부에다 권한을 안 주다 보니까 그게 대표적으로는 예산하고 인력들인데 그런 중앙 집권적인 아직 분권이 안 된 이런 사회다 보니까 아마 부국장님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실제 그만한 권한과 예산이 없는 한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에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규제 프리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면은 규제 자유특구를 7개 지역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규제 프리존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수도권은 제외하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그 650,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예산 규모를 615억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배 규모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뭔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화끈하게 늘리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인천이 수도권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오늘도 뭐 얘기 나왔지만은 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도 없는 상황에 신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늘 제외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어서 가뜩이나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 그러면 이런 현상은 꼭 이 뿌리 산업에만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인천에는 항만 산업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역대로 어느 정부건 간에 부산하고 광양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투포트 정책이 보이지 않게 있어서 늘 인천은 홀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적기의 항만을 만들어야 보면은 인천항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인천항이 활성화되게 되는 이유는 수도권 물량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보면은 물류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부산이나 광양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식의 인천을 홀대하는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에 인천국제공항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경쟁력을 가진 공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항은 지원하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숱한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들락달락거리는데 여기에 정비단지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그게 왜? 지방공항 활성화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다 보면 정말 뿌리산업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드신데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인천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뭐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매치 문제를 하는데 부인을 하는 분들과 구직하는 분들이 서로 간에 뭐냐면 이게 미스매치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이제 뭐 이렇게 경제단체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학교에서 배출하고 있는가? 내지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인천의 좋은 지역 기업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업들이 인천시가 그러한 장려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지원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스매치가 있다는 이런 얘기들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보면은 지금 인천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 지방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단공에 의해서 그나마 관리가 되는데 지방산업단지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지방산업단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상단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하는데 정작 인천시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국가 자기 사무라고 해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방 분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중소 벤처기업부 이러한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서 인천시가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산업정책을 펴는 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 정부가 과감한 지방 분권을 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분권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권한이라든지 업무들이 이양돼야 진짜 구국장님이 제대로 한번 현장에 있는 분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요. 뭐 인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학하고 연계가 돼야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다 동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인천이 뭐 대통령이 안 나온 동네여서 그런가 봐요. 영호남에만 대통령이 나와서 그쪽에 화끈하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천에서 대통령을 만들자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인천의 홀대 현상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인식을 하고 그나마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 문제입니다. 이 규제를 정말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도시간 경쟁 체계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경쟁력 있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을 이렇게 규제로 묶을 거냐. 그런 상황에서 규제가 있는 한 여러분들이 제조업에 헌신하고 계신데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정부 정책도 자꾸 왜곡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규제 프리존처럼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수도권 규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오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사무실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 현재 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고 특히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걸 해소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시가 제대로 된 교육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입니다. 기업이 링 위에서 적과 또 다른 선수와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지원해주는 코치나 또 감독 이런 사람들이 전혀 이 뛰고 있는 선수와 관련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면 자기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한데 과연 기업에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정부나 시정부에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원 아택이죠? 하원 아택 대표이사는 정영무, 김영무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 인천 기계공업 협동조합 소속인 하원아택 대표 김영무입니다. 오늘 토론자 중에 유난히 기업의 대표로서 여기에 오신 대표이사님에 대한 대변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토론의 장을 열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저는 인천산업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이 공공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소기업 현황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 관내 중소기업 업체 기술 제품을 활용을 좀 구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인천 관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PF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지역업체의 우선순위로 좀 선정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이럴 때 우리 기업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기계산업 기계업종 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것은 우리 동삼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드렸고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천 상공회에서 조사한 19년 3, 4분기 인천 지역 제조업 전기 전망 보고서를 참조한 바 조사 대상의 중소기업 약 한 73%가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렵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단지별 업종별 가동률을 봤을 때 남동 공단과 반을 시화를 봤을 때 특히 기계업종의 남동 공단의 가동률은 6월 기준 55.9%밖에 가동률이 안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심각한 그 기계업종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더 그런 경제 여건에 대한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런 여건 하에서 이런 어려운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업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천 관내 그 중소기업 업체의 기술 개발 제품을 적극 구매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누차 전임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했지만은 유난히 우리 인천광역시만 그 구매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고 낮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 기술 제품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우선 구매 제도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돼 있는데도 조달 우수 제품이라든가 또는 NET 신기술 제품, 녹색 인증 제품 많은 기술들이 중소벤처기업 또는 산잡을 통해서 많은 기술 인증을 기업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는 R&D를 플러스해서 기업에 많은 투자와 인력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지만은 정작 지역업체의 관내에서 구매를 안 해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큰 어려운 점이 그런 문제고요. 공공구매 종합 정보 사이트에 등록된 1918년도 연도별 공공기관 구매 실적에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살펴본 바 총 구매액은 약 1조 360억 정도 구매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중소기업 품목 구매액은 9,032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87%가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였으나 기술 개발 제품의 수익액 그 금액은 1,075억 정도에 불과한 그런 부분이고요. 구매액은 약 12%에 불과합니다. 전체 그 신기술 제품이라든가 이런 우선 구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도 20%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지금 12%밖에 구매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나라장터에 이 등록된 계약 현황을 통해 조사한 1918년도 인천시 내 구매 기계 제품에 대한 인천 관내 및 타 지역업체의 계약 체결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45대 55로 타 지역업체가 계약이 더 높습니다. 또 물론 제한 경쟁으로 지역업체를 했을 때는 그 비중은 73대 27로 당연히 지역업체를 많이 선호하지만은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것은 오히려 타 지역에서 인천광역시 구매를 더 높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무대 기계 장치를 하는 기업입니다만은 요즘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그 구매 활동이 일어납니다만은 인천 관내라에서 경기도 지역에
단 한 건 프로젝트도 참여 못합니다. 그런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구매 활동이 지자체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런 관내의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내에 그런 기계 산업단지 클러스터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기관이나 또 지역업체에 계약한 수익 계약 건수 비율을 보면은 아주 적은 편으로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또 감사 업무에서도 국가 및 지방계약법,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 구매 관련 법 등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절실히 우리 기업들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천시 관내에 여러 가지 민간 사업, 기업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한 것은 물론 국가계약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분 단위는 5억 이하, 또 뭐 지자체 광역시는 3억 1천 이하로 해서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위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절실히 우선 구매라든가 또 지역의 활동에 대한 지역업체를 선정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인천광역시 내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그 BF 사업에 BTL 사업 및 BF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단 시티의 카지노 사업이라든가 또 영종 공항 쪽에 그 인스파이어 리조트 또 이 한상 드림랜드 이런 공사 금액들은 수조 원에 대한 이런 공사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으로 이런 부분도 관해서 여러 가지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 인천 관내 기업들이 설계에서부터 좀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업체 활성화에 대한 팀을 두어서 서로 민간인하고 협조해서 참여에 대한 이런 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심사과 내에 그런 그 통로에 민간 우선하도록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미미한 상태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미단 시티에 지금 한참 투자를 지금 상당히 건물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과연 인천 관내 물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납품이 되는가 살짝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콘크리트하고 아스콘만 납품돼요. 그게 뭐 지역적으로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업체에 쓸 수가 있겠죠. 정작 필요한 것은 그 건물에 필요한 물품들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많은 납품이 되는 것을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인척해 주시고 또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고영모 정책관님하고 인천의 유망 중소기업 또는 비정기업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을 해서 인천광역시가 지원해 준 부분은 많습니다. 특별히 금융 지원 및 R&D 사업, 전시회, 또 해외 개척 사업 많은 부분들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인들은 일거리입니다. 일거리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줍사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공연장이 무대 기계 장치를 하는 회사입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 인건비나 물가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이런 원자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중국하고 너무 현재 차이가. 물론 이 우리 중소기업 물품에 하는 부분들은 직접 생산에 대한 기준을 정부에서 갖고 있죠. 하지만 지금 제가 그 필리핀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품목에 봤을 때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원가보다 중국에서 제조해가지고 우리 공장에 떨어지면 원가가 훨씬 더 나와요. 이건 기계 산업으로는 우리가 노력한다 해더라도 세계 시장에 가기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계 산업과 IT에 대한 기술이 제어에 대한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의 R&D 사업을 32억을 받아서 같이 그 우대 기계 단체의 IT를 접목을 시켜서 자동 제어에 대한 컨트롤을 개발해서 독일의 TUV 세계 최고의 안전 기준에 C3란 인증을 획득하고 그런 인증하에 필리핀에서 150만 불의 수주를 이뤘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작은 중국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엔지니어링 및 IT를 같이 공급해서 중국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 산업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런 기업인들의 어려운 점을 관해서 잘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지역 업체에 대한 그런 활성화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니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인천만큼은 뿌리가 없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왜? 그 어떤 지역 색깔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 전국 단위로 해서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즈니스 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왜 인천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는 경우가 숱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이런 그 깊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역 색깔은 아니지만은 어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역 색깔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관내 기관들이 됐으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무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구영모 우리 인천시 산업정책관님 답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것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한 뿌리 또 함께해서 위로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동호회에도 경제산업분과위원회가 있나요? 네. 거기 우리 간사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계인 행정동호회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간사님의 인천 경기지역 기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부의 박계인입니다. 검토 배경으로는 한일 국제 수지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 산업이 발전되어야 하고 핵심 기계 부품 소재를 선정, 집중 육성함으로써 수입 유발적인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또한 기계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관련 조합이나 단체도 많아 통일된 견해를 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건전한 하도급 관계가 유지되지도 못하고 영세기업으로서의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 기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경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기계산업은 인근 타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인근 도시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광역 기계산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기술 개발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입니다. 기계산업은 기업 규모가 영세하여 자금 조달이나 연구개발, 설비 투자 및 해외 시장 개척 등의 애로를 겪고 있으며 세계 시장 통합이 가속화되고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기계산업에 대한 글로벌 소싱이 확대되고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구매 대상 품목의 발굴이 용이해짐에 따라 소규모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소싱 확대 추세에 부응하고 완제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계 산업의 전문화, 대형화가 필요하고 선진기계 산업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원천 기술 확보 및 모듈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기계 사업은 원천 기술 중에서 투자 회임 기간이 길고 사용자의 보수성이 높은 기계 산업 분야 원천 기술은 취약한 실정이며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 효과가 큰 모듈 부품 및 첨단 기계 생산, 중액 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하며 기계 부품의 모듈화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확산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메카트로닉스 부품 및 지능형 자동차 부품 집중 육성입니다. 기계 제품의 선진화, 정보화가 진전되고 초소형 기계류 등이 실용화되면서 메카트로닉스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자, 정보, 통신 등의 경쟁력을 일반 기계 산업에 활용을 해서 메카트로닉스 제품이 새로운 공급 구지로 도약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계 생산 업체들은 정보산업단지를 활용을 해서 자동차 부품과 로봇 기술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지능형 자동차 부품 및 로봇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미래 성장 산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개발 기계 부품의 신뢰성 확보와 차등 지원입니다. 글로벌 수출 기업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기계 제조, 개발 구상 단계부터 수요 기업의 조기 참여를 통해 공동 설계를 유도하고 신뢰성 분석과 전문가 양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인프라 자원을 확충을 하고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나 수요 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입 펀드 조성 등 사업화 자원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계 제조 관련 정부 추진 계획에 있어서 기존의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기업과 업종의 성장 추이 및 특성에 따라 품목별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수출 마케팅 확보입니다. 지역 기계 제조 업체의 완성품, 외주 확대, 모듈화, 플랫폼 통합 등에 따른 생산 조달 체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 및 기술 수준 향상, 경영 합리화를 통한 원가 절감 등 저비용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지역 기계 산업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전문화, 네트워크 등을 통해 연구 개발 능력을 확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연구 개발 투자를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조합이나 무역협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정보 기능을 강화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해외 시장 개척 시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기계 산업의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 관련 국내 전문위원회를 육성 활성화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사업화, 기술 이전 확산에 중점을 두고 원천 기술 확보 및 모듈화 사업, 로봇 산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간략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대인 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이 기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관제자이신 박 교수님께서 코멘트 드리겠지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유니텍 인천상공회에서 경제산업부장님 상공회에서 입장해서 보고 계시는 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천상공회도 윤태입니다. 저는 그 기계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기계 산업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계 산업이 좀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기계산은 산업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도 기계산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도 기계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비록 뭐 최근에는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업종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그 두 번째 그 제조업 중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이 과거에 비해서 좀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도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 기계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그 우리 인천 지역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제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어떤 핵심 산업들이 뭐 인공지능 로봇, 화물인터넷, 3D 프린터, 무인자동차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 모두 기계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아니면 기계산업이와 연관을 맺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 산업의 가장 그 중요한 산업이고 발전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기계산업 같은 경우는 뭐 기계산업은 가장 그 중요한 경기 지표입니다. 기계산업이 좋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 기계산업이 나쁘면 경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가 있는 그 좋지 않다 보니까 기업체 전반적으로 투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계산업이 매출이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올 7월 통계만 보더라도 지금 그 전년 동월에 설비 투자랑 기계 투자는 한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뭐 건설 기계 쪽 하는 데는 건설 기사이라든가 건설 수주 같은 게 한 뭐 4분의 1로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계산업 같은 경우는 생산이나 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기계산업 뭐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계산업 사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영세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10인입자 사업장을 보면 과거에는 10개 중에 7개 정도가 10인입자 사업장인데 지금 8개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취약해지고 있고 우리 박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연구개발기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2억 한 9천만 원 2억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업체당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뭐 2억 4천만 원 정도로 한 10년이 지났는데 한 투자액이 금액이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부분이 좀 미진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기계산업을 둘러싼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관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뭐 스마트 공장 이런 거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